용이와 훈이의 뉴스프리. 용이와 훈이의 뉴스 프리. 추강호의 30년 2부 시군의회 편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시군의회, 그 중에서 시의회 의원 두 분, 그러니까 엄정혜 의원, 복덕규 의원, 그 다음에 원외 정당이지만 진보당의 이광춘 위원장, 이 세 분을 만나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용이와 훈이의 뉴스프리. 경산시에서 3선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엄정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한 12년 가까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것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뭐 도서관 운동을 이제 경산에서 주민들과 함께 또 시민사회 단체 분들하고 같이 했는 게 가장 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시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설에 대한 투자보다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그 도시를 성장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고 그러려고 하면 정말 빈부격차가 되게 심화되고 있고 또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난하거나 아니면 평범한 시민들이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거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는 저는 책을 통해서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2010년도 이제 도서관 운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도서관 도우미 활동을 했었어요. 2005년도에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있으면서 했는데 보통 학교 도서관은 4시 되면 마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애들이 와서 쉬는 시간에 책을 보고 또 이렇게 빌려가고 하면서 이런 책을 애들이 가까운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거 나오면서 또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도 그 당시만 해도 되게 다른 데는 작은 도서관을 한창 만들고 있었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이제 책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이 키우면서 정말 이런 도서관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고 그 당시는 이제 경산 도서관이 되게 좀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1960년대 이제 지었는 도서관이 있었고 또 하양에 시립 도서관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있는 이제 동지역에는 보통 정보센터를 다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보통은 걸어서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버스 타거나 좀 이렇게 불편한데 그래서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걸 또 공략을 했었고 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이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스스로 도서관을 지어달라 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본인들이 먼저 한번 해보겠다. 그때 이제 도움이 필요하면은 이제 저한테 도움을 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뭐 김해 순천의 도서관도 가보고 김해 도서관도 가보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도서관은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이제 경산시에 이제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경산시에서는 그래 뭐 도서관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작은 도서관 지으면 어떻겠냐 뭐 이런 의견이었어요. 한 10억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부모들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 같은 도서관을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뭐 가장님, 계장님 바뀔 때마다 또 얘기했었고 또 작은 도서관 이제 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작은 도서관 조례를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서명 운동을 해서 그때가 26만인데 10,000명이 서명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지역의 옥곡동 같은 경우는 이제 딱 그 한 공간 블록 한 블록에 5천 명이 서명을 했어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도서관 운동을 했고, 그리고 또 좀 의회와도 좀 동의가 안 됐지만 이제 결국은 이게 시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조례도 통과되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많은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이제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그게 언제였죠? 그게 이제 2010년부터 시작했어요. 해서 도서관 옥곡동 도서관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장산 도서관은 2017년도 에 개관을 했어요. 그럼 7년 걸렸네요. 예.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러니까 2011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7년 동안 시민하고 시의원하고 함께 이제 만들어낸. 네, 주민들이 이제 어쨌든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사례 뭐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네, 뭐 우리 학교 급식 이제 운동하면서 또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그때 이제 2009년도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이제 개정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주민 발의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쨌든 성당에서 이제 또 제안하셨고 신부님도 제안하셨고 그다음 또 지역사회 종교에 있는 성당분들이 서명 받으러 직접 또 다란이 섰고 그 다음에 해서 되게 의미 있게 해서 전국 최초거든요.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개정 운동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일정 정도 이제 청원 요건을 갖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민 발의라는 게 참 또 시민들하고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있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의회가 왜 필요하냐, 경산시 의회 같은 의회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 저도 이제 방송을 한번 봤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그 지방의회가 필요하냐 했을 때 한 60%가 예,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이제 어쨌든 지방의회에 몸담고 있는 의회나 의원분들이 좀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본인들은 이제 뭐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거를 여론조사에는 이제 어쨌든 그렇게 나온 거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의회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면 집행부를 누가 감시할까라는 게 남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집행부가 행정을 독점하게 되는 건데 그게 대한 견제 그리고 방향성 뭐 이런 거는 과연 이게 개선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경산시에는 15명의 이제 의원이 이제 선출이 되는데 그래도 15명이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나 이제 민이나 이런 거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전히 의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회가 시정 감시를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의회는 필요하긴 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경산시 의회는 지금까지 그 시정 감시를 잘 했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12년 동안 좀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뭐 이제 제가 몸담고 있지 않을 때를 이제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세 번을 삼선을 하면서 그래도 의원분들이 이제 지역구 민원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의원의 역할이 뭘까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는 거고 어쨌든 의원은 이제 민의를 대변해야 된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집행부를 이제 견제하고 감시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에는 이제 비전도 이제 제시해야 된다는 게 저는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이제 그 정당 공천제가
있으면서 뭐 정당 정치는 이제 어쨌든 뭐 민주주의의 기본 체제인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제 그 어쨌든 뭐 공천이라든지 뭐 당의 충성이라든지 또 당의 헌신을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의회에서 이제 의원이 선출되다가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누구를 중심에 둬야 될까라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저는 국민이나 주민이 이제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이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런 게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 윤리 강령에 보면 이제 그 공무원도 그렇고 품위 유지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있죠. 처음에는 이런 게 왜 있어야 될까? 품위 유지라는 게 참 주성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의원을 해보니까 이 품위 유지라는 게 뭘까라는 거는 네. 그래도 어쨌든 지역사회 리더인 거잖아요. 네. 예, 공직자라는 게 그래 그런 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의원으로서의 역할인지 그리고 그 역할이 어쨌든 정당이나 정파나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먼저 주민의 대변자인 거를 늘 잊지 말아야 되는 품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자기 정당에 있는 뭐 중앙당에 있는 분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면 이게 가능해지느냐? 아니면 이런 게 변화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저도 고민이에요. 정말 어떻게 하면은 좀 뭐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좀 할 수 있는 국민을 우선시해야 되고 또 이런 거를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의원이 하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고 이제 그러려고 하면 지역 사회에 시민들의 역량이 저는 이제 또 좀 높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때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한 80%가 이제 시민들의 80%가 한 번 이상 이제 자원봉사를 했는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주민들이 당연히 그 개인이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지역사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역사회에 관심이 있으려고 하면 최소한의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먹고 살기 바쁘고 앞뒤를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쨌든 경쟁 사회에서 생존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보편적 복지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러려고 하면은 뭐 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의료의 문제, 그다음에 고용의 문제, 그다음에 주택의 문제, 뭐 이제 이렇게 정도는 해결이 된다고 하면 해결이라는 것이 최소한 인간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복지 체계가 갖추어진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그게 전제 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는 갖춰져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럼 지역사회 봉사도 하고 또 자기의 그 봉사의 질도 뭐 청소만 하거나 뭐 그냥 돌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치관과 맞는 그런 봉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신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를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국가가 다 경쟁 체제만 다 맡겨놓고 당신은 헌신을 하세요, 봉사를 하세요 한다고 하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이렇게 공동체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요. 공동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동체는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사람들의 공동체들과 그 다음에 시의원들과 이렇게 연계가 된다면 그야말로 시의회가 제대로 된 견제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제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직접 민주주의 확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새로운 마을 공동체 형성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서 발생하는 걸 제일 먼저 알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옛날엔 세계적으로 해야 된다 했지만 좀 더 보면 그 작은 마을이 그 안에 세계가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안에 국가 정책도 다 있어요. 마을에 보면은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이제 자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마을의 행정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이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행정인데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르시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되게 권위주의적인 이제 구태 행정이고, 그리고 지금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자기 마을에서 발생하는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15개 읍면동이 있으니까 경상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이 이제 좀 서포트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죠. 주민이 스스로 우리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 행정이 그걸 할 수 있게 지원해주고 의회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례랄까 이런 이제 토대를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들이 이루어져야 이제 제대로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 12월 뭐 30일이죠. 마을 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산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마을 공동체 조례만 만들어져 있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제 다른 지역에 보니까 그것도 좀 자치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이제 사업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뭐 필요하면 뭐 만들어줄까, 뭐 하면은 이제 뭐 해줄까, 이제 이런 걸로 지금은 이제 하면서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와 마을 공동체에 관한 예산인 건데, 이제 그 방향성은 그래도 자치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뭐 할까, 이제 그러면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참여시킬까,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뭐 이런 은퇴트 사회에서는 어떻게 자치를 실현할 건가, 좀 이제 이런 부분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이제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뭐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되게 의욕적으로 이제 뭔가가 그때 이제 진보신당이었고 어쨌든 이제 진보정당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의원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좀 이런 거였고, 이제 세 번째를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의 정치를 주민들이 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그 방법이 어떨까 이런 게 좀 고민이 되고, 그걸 또 행정 체계로서는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이 드는 거예요. 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문제를 좀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함께 하는 것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지방의회 30년을 맞아서 다시 민주주의의 확대에 대해서 우리 엄정혜 의원님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경북 지역 언론 방송을 비평하면서 지역사회 문제를 짚어보는 영미와 훈이의 뉴스풀이를 듣고 계십니다. 지역의 진보정당 의원으로, 그리고 또 무소속 의원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3선 하시고 또 이번에 또 4선까지 하셨죠? 예, 사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선 의원이신 복덕기 의원이 바라보는 지방의회, 그리고 의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고민, 이런 것들을 함께 들어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4선 의원 하시면서 어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한두 가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4선 동안 해오면서 지역 주민과 항상 이렇게 밀접하게 접촉을 해왔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2006년 7월에 첫 제5대 포항시의회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5년 동안 수십 차례의 시정 질문과 5분 자유 발언 등을 통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그중에 특히 포항시 보육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해서 자전거 활성화 조례 등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조례 제정에 힘써왔었고, 또한 2008년 4월 달에 포항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지금까지 사실 그 인도브록이 무분별하게 연말되면 멀쩡한 것을 교체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오던 것을 이 도로 굴착 공사의 시기를 엄격히 조정케 해서 교체 시기를 10년을 원칙적으로 정했습니다. 10년 예. 이내에 보도블록 교체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나 조정을 받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보도블록 교체를 인한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교체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명확히 확보하도록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09년 10월에 전국 의정활동 의전연수 발표회에서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당당히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것이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또 의정 활동 하시면서 다른 이렇게 또 소개할 만한 것 있으신지요? 예, 조례 제정 외에 일상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요. 예. 일단 뭐 다른 의원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는 늘 시민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또 항상 시민들이 어떤 민원들을 또 제기하면 항상 현장을 확인하고 또 실행 집문을 할 때도 반드시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판단을 해서 또 시정 지지도 하고 또 시의 정책적인 질을 그렇게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사선을 통해서 의정 활동을 이어왔던 근본적인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선을 한 이유가 다 여기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예. 시민들과 직접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힘쓴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또 예. 포항에 있으시다 보면 예. 가장 어려운 게 사실 포스코 관련한 특히 최근에 산재 사고도 많이 났고 이렇게 네.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고민이나 소외 또 민원이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포스코가 포항에 들어온 지 벌써 60년이 지났는데 물론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에 많은 사람들은 포스코 포항이 있었기 때문에 포항 경제가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나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보면 포스코가 들어오면서 정말 그 송도 백사장이 다 유실되고 또 주변에 수많은 어떤 환경 공해 이런 것을 유발시켜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사실 포항시나 또 시민들이 사실 또 시의회에서도 포스코 문제를 사실 건드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뭐 여러 또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의원들과 포스코 같은 그런 공해나 산재 문제에서 꾸준히 제기를 해왔고 특히 금년도에 3월 달에 임시회에서 예. 5번 자유반을 통해서 포스코의 산재 사망 건과 직업병 관련해서 최종 회장이 책임을 주장하고 포항시나 포항시의회에 방조를 질타한 바 있습니다. 예. 예,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최종 회장은 원래 신년사와 제수소 방문 때에도 안전을 거듭 강조하는 등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발표한 안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동안 해도 포스코의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우리 포항 시민이 이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쓰러지고 우리 제투소 인근 주민들이 공해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포항시나 우리 시의회에서는 포스코에 대해서 그 어떤 입장을 내놓은 바도 없고 사실 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뭐 언론에 많이 공개를 됐지만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포항제철소 코크스 공장에 한개 수송관에서 23년간 일하던 우리 노동자가 폐섬유화증이 직업병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지 예,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이런 포스코 제철소 내에 직업병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는 만큼 포스코는 더 이상 은폐하지 말고 이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강구할 것을 요구를 했었고요. 예, 또 고로 브리도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제기 환경에 대해서도 있는 정보를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공개하고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예, 뭐 사실 현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고 노동자들 그렇죠. 역시 포항 시민이니까 포항시에 적극적인 좀 조치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시의회는 시정에 대한 감시 기능과 견제 그리고 그 조례 제정 기능 등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시정에 대한 감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뭐 의원으로서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시의회는 역할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또 대의기구인데 지역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 지역을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포항 지역은 특정 정당이 거의 8, 90%를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단체장도 같은 정당으로 쭉 내려갔기 때문에 물론 시의원의 나름대로 각각 개인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의 시정이 견제도 하고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은 시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저는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정말 정당을 초월해서 시민들을 위한 의원의 역할이라면 때로는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에서 꼬집고 또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시민을 위한 시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 지방의회에서 벌써 이제 15년 활동하셨는데, 예. 소수정당 의원으로 또 무소속 의원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혹시 어려운 점이나 소회, 뭐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민주노동자 시의원으로서 초선 출발을 해서 또 지금은 이제 무소속으로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선을 지내면서 또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무소속의 한계를 좀 뛰어넘지 못하여 시의장이란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의장 직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인 주장 그런 것보다는 또 의장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포항 시민으로서 정말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좀 충분히 했으면 해서 그런 꿈을 가졌었는데 그걸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게 아쉬움이 많으며 그 아직 남은 임기 동안에 정말 불의에는 결코 굴하지 않고 민생 중심으로 일하는 정정당당한 시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특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최선의 정성을 다하고 또 현장에서 봉사하고 실천하는 의원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시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예, 노동자 의원으로 이렇게 출발해서 지금까지 무소속 의원으로 이렇게 오신 그 고뇌가 느껴지고 노동자 의원으로서 그리고 노동자 출신의 의원으로서 의회를 그리고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수장의 역할까지 고민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으로 예. 이해하고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용이와 훈이의 뉴스프리. 정당이 원외에서도 시정을 감시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어서 진보당 이광춘 경주시 위원장님하고 전화로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경주시가 예산을 많이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남기고 있나요?
예, 그 세금을 걷어서 안 쓰고 남긴 돈을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순세계 잉여금은 세금에서 그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음. 이월금이 있고 보조금 반납금이 있고 네. 이 비용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경주시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2016년도부터 네. 작년까지 네. 해마다 2,070억, 2,407억, 네. 2,378억, 2,733억, 예. 2,465억 예. 이렇게 해마다 2천억대의 막대한 세금이 남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다른 도시랑 비교해 볼 때 한 두세 배 정도 많은 금액이고요. 네. 이렇게 돈이 남는 것은 많이 남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예. 세금은 그 해에 걷어진 세금은 모두 다 쓰라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정부에서도 전국에 이렇게 각 그 도시에서 남기는 금액이 35조나 된다라는 걸 알고 네. 굉장히 분노스러워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경주시가 많이 남긴 돈으로 소상공인이나 경주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네. 경주시가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이제 공부도 하고 조사를 하면서 네. 이렇게 많이 남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민분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서 4월 달 네. 주민 고충이 어떻고 이 남긴 세금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사를 했었는데 네. 주민 대다수가 이제 충격적이다, 분노스럽다, 당연히 주민 세금은 돌려줘야 된다. 네. 그래서 재난 극복으로 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활동 결과를 가지고 지난 5월 달에 경주의 황성 현고 지역이 네. 있는데요. 네. 우리 그 자영업자들 모임이 생겼거든요. 그 소상공인 모임이라고 해서 네. 만들어지고 네. 이분들이 시에 세금을 주민들에게 쓰게 하자. 네. 라는 의지를 모아서 활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지난 6월 달에 지역의 소상공인 서명을 네. 받아서 시에 제출을 했는데요. 예. 주민들 요구가 차별 없는 재난 지원이었고 네. 주민 전체에게 지원해라. 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추석 전까지 집행을 해라 라는 요구로 서명이 되어졌고 시에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예. 6월달, 7월달 기자회견을 해서 네. 오늘 경주시장님 면담이 있었어요. 예. 그 시장님이 이제 면담하면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은 네. 순수기 잉여금은 인정을 한다. 네. 근데 시에서 코로나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 믿고 기다리라 뭐 이런 입장이고 네. 면담을 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시장님의 살림 철학이 뭐 눈여겨 볼 수가 없었고요. 어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뭐 같은 얘기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겠다. 예. 이렇게 이제 좀 확인이 되어져서 음흠. 일단 우리 입장은 서명 내용에 이제 밝힌 바대로 네.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매일 뭐 그 가게 점포를 문을 닫는 폐업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오늘 내일 하는 이제 주민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라 네. 경주시가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이겨내기 위한 네.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빚을 네. 내서라도 주민부터 살리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저희들 주장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주시정에 대해서는 예,
경주시 의회가 제대로 감시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경주시 의회의 시정 감시 역할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네. 현재 경주시의회는 21명의 시의원이 있고요. 네. 국민의힘 소속이 15명,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4명, 무소속이 2명 이런데, 네. 시정의 기본 감시가 예결산 감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의회의 회의록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한 시의원이 순서경제금 문제를 제기한 것은 확인이 되었는데, 네. 뭐 이후에 뭐 조치가 잘 취해지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음. 올해가 지방자치의회 30주년 되는 해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렇죠. 현재 시의회가 뭐 한마디로 세금에 대한 인식이나 비판 의식이 갖춰져 있지도 않고 네. 권력 줄서기 또는 이제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한 모습으로 읽힙니다. 네. 주민 고충과 실태 파악을 하면서 들었던 주민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면요. 네. 네. 이렇게 코로나로 서민들이 이제 고통스러워 하는데 시의원 누구 하나 찾아와서 실정이 어떤지 물어보거나 하는 의원 한 명 만나보지를 못했다라는 이제 한탄을 하시면서 의원이 무슨 필요가 하냐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 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기초의회가 왜 필요하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그렇죠. 있다는 거네요. 네. 시정 감시는 시의회뿐만 아니라 이제 언론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주 지역 언론이 시정 비판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십니까? 네, 경주에도 방송, 신문, 인터넷 언론 등 수십 개의 언론사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활동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래도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 방송 카메라가 2곳, 그리고 한 5곳 정도에서 이제 기사화가 된 걸로 파악이 되고요. 합치면 네. 한 7군데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뭐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나머지 언론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네. 우리 서민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역할이 언론에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현재 현실은 이제 지자체나 지방 권력의 홍보지 역할에 머물고 있는 실정 아니냐라는 게 저희 진보당의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정치는 노동자 서민들, 민중의 삶과 안위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기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권력은 노동자 민중의 삶이 좋아지도록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세금 문제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서민들 현실을 접하면서 2가지 정도를 느끼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지방 정치 권력은 역시나 서민들 편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노동자 민중의 계급적 시각과 철학을 가진 정치인, 다시 말하자면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등이 직접 정치 권력을 획득할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요. 2번째는 우리 주민들은 선량하고 지혜롭고 역시나 역사의 주인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인분들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이분들이 자영업자가 가장 피해가 큰 상황이니까 자영업자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라는 말씀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분들 다수 입장은 주민들 전체가 다 힘든데 우리만 지원받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도 별 도움 안 된다. 그러니 모두에게 골고루 세금이 쓰이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시는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음. 민중 속에 답이 있구나 이런 음.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끝으로 아픔 많은 우리 절대다수 서민들이 네. 예, 스스로 주민 권력을 세워서 음. 기성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고, 예, 진보당도 거기에 앞장서서 예, 복무하도록 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그 2부 시군의회 편에서 지방의회 30년을 맞아서 세 분을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면서 이제 의회가 제대로 뭐 시정, 군정 이런 것들을 감시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또 이런 의회를 또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게 또 지역 언론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안타깝게도 지역 언론이 시정을 감시하는 의원들도 감시해야 되지만 사실 주된 기능은 또 시정에 대한 풍부한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목적일 텐데요. 그렇죠. 주로 지금 이제 그 지역의 뭐 크고 작은 언론들을 보면 상당수가 보도 자료를 그냥 복붙하는 그런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일부 이제 큰 언론사들이나 이렇게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기사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풀뿌리 의회가 좀 언론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충분하게 이게 보장하지 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그런 언론사들은 그냥 받아쓰기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렇게 존속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보면 뭐 도의회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시민사회 노동단체하고 함께 여러 가지 역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분들과 협업을 좀 해가지고 뭐 시정을 감시하기도 하고 시정의 새로운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경북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은 기초자치단체 의회들이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새삼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거기에 또 언론까지도 충분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 더더욱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제 시민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함께 나서야 경북이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된 지방의회 30년 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이와 훈이의 뉴스프리. 용이와 훈이의 뉴스프리.